경상북도에 위치한 평범한 시골 동네. 강 건너서 외딴 산기슭에 있는 산장에 수상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 그 산장으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때는 마침 점심시간. 백숙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산장 안이 분주한데요. 특별히 수상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평범한 식당 풍경.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완전히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어죠. 그냥.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니 그곳엔 바로 웬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뭐가 와서 박은 건지 아니면 지진이라도 나서 무너진 건지 도통 이해하기가 힘든 광경인데요. 가까이 가보니 뚫린 모양새하며 그 뒤로까지 이어지는 어둠이 영락없는 동굴. 어떻게 이런 동굴이 산장 안에 있는 걸까요? 그 실체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됐다는 오래된 산장.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는 산장 주인은 이 산장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에 동굴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동굴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냥 동굴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알고 있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게 뭘 했는 건지. 마을에서는 흔히 볼 법한 동굴이라기에는 심상치 않아 보이는 크기. 동굴 안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굴의 끝까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동굴 안의 온도는 18.6도. 여름을 무색해 하는 서늘한 냉기가 동굴 안을 가득 메우고 있고요. 주인이 쳐놓은 쇠창살 사이로 나무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우이씨, 박쥐다 박쥐. 인적이 없고 음습한 곳에 서식한다는 박쥐가 이곳의 주인인 양 사방에서 나타나 제작진에게 달려듭니다.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 보는데요. 좀 더 낮아지는데? 좁아지는 통로를 한참을 달리다 보니 드디어 다다른 동굴의 끝. 숨쉬기 힘들 정도로 비좁고 답답한 이 막다른 벽에는 누군가 곡괭이로 판 듯한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직선 깊이만 대략 한 300m 넘습니다. 이거 한 10m 입구에서 10m만 더 가면 전화기가 안 터집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수상한 동굴.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마을에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께 그 동굴의 사연을 여쭤봤습니다.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있어. 그 사람들 얘기하니까 오래됐다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굴 속에 굴을 파는데 부친도 그 안에서 일을 했고 금을 판다고. 네? 금이요? 금을 파셨다고요? 실제로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부터는 황금광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금광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금캐기 사업은 계속됐는데요. 이곳 마을 이장님도 이 동굴 안에서 직접 금을 캐셨다고 합니다. 없을 때는 요리야.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지금 여기에서 안에서 나왔는 돌을 쏟아가지고 이게 원래 깊었는데. 일본인들이 금을 캐다가 떠난 자리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금광 개발에 나섰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이 굴에 일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여기 일을 조금 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버릇 꺼내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던 광산이 문을 닫은 이후 그 입구에 집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산장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도 이 동굴에 금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지질학자와 직접 동굴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맥들이 굉장히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 석영, 이걸 석영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광물들이 있으면 금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동굴 벽에 흰색 빛깔의 석영맥이 발견된다면 이곳 동굴에서 금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가 가리킨 그 자리에 정말 하얀 광물이 보이죠. 이게 그 석영맥 맞죠? 그렇다면 정말 금 한번 캐볼 수 있는 건가요?
금이 나올 만한 맥이 지금 한두 군데 작은 게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요. 황철석이나 방연석이나 또는 서마연석 같은 이런 금이 같이 수반될 수 있는 광물들이 같이 많이 나오면 이거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광물들이 많이는 안 보인다. 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캐내는 게 무의미하다는 진단. 일제강점기 때 금광으로 호황을 누렸다는 이곳이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된 걸까요? 그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지적번호. 금은 이런 광맥이 많이 분포는 돼 있습니다. 지금 개발을 해보면 그렇게 고품이라든가 또 이렇게 광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타산이 이제 안 맞으니까 폐광을 하게 되는 거죠. 해방 후 수차례 주인이 바뀌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는 이곳 광산. 투자한 돈에 비해서 발견된 금이 터무니없이 적었던 탓이라고요. 아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뭐 예측한 추정하건대는 일제 강점기 때 많이 좀 우리 자원을 수탈해 가서 그러지 않느냐. 그 당시에 다 캐가고 좀 많이 캤다라고 봅니다. 일확천금의 꿈은 일본인들에게 모두 뺏기고 그렇게 문을 닫은 지 30년. 한때 이곳 광산에 몸담았던 주민들은 동굴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러 이곳 동굴에 찾는답니다. 고단했던 역사의 장소가 이제 편안한 쉼터가 된 거죠. 바람이 뒤에서. 이 사람들 뭐 휴식처럼 그냥 이게 떼타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동굴을 지나서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